보내주신 금융, 보험 자료들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들을 보니까요.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금융과 보험의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이 규칙,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청취자님 지갑 사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은 그냥 새로운 소식 이 정도가 아니에요. 보험사가 돈을 지급하는 기준부터 또 자동차 보험료가 실제로 어떻게 책정되는지, 심지어는 인공지능이 우리 돈을 어떻게 지켜주고 반대로 어떻게 노리는지까지요.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규칙들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어떤 규칙들이 새로 생기고 또 사라지고 있는지 그 속내를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변화의 신호탄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실손보험에 관한 건데요. 병원에 입원만 하면 무조건 보험금이 나온다. 이 공식이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법원에서 줄기세포 치료 관련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판결을 내렸다고요? 네, 법원이 딱 선을 그은 겁니다.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요. 여기서 핵심은 입원의 진짜 필요성, 이걸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법원이 환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보고 통원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입원했다 이러면 그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시술 후에 혼자 잘 걸어서 집에 갈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면 그건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입원이 아니었다. 이렇게 본 거죠.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보통 입원은 의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청취자님께서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이에요. 앞으로 보험사가 훨씬 더 깐깐한 기준을 들이댈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치료를 받으실 때는 그냥 치료만 받지 마시고 이 치료의 입원이 의학적으로 왜 필수적인가 이걸 병원 측에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진료 기록이나 의사소견서 같은 객관적인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하고요. 의사가 시켜서라는 말만으로는 이제 부족한 시대가 된 거죠. 입원의 필요성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규칙이 훨씬 더 엄격해지고 있다는 거군요. 자동차 보험 쪽에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규칙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번 자료도 보면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특히 자동차 보험은 매년 가입해야 하니까 다들 익숙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숨겨진 비용이나 함정이 많습니다. 이번에 그 대표적인 세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파헤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연말에 새 차 사면 손해다. 이 오랜 통념이 깨진다는 소식이죠. 맞아요. 12월에 산 차가 해만 바뀌면 바로 1년 된 중고차 취급을 받아서 사고 났을 때 보상금이 확 줄어드는 문제. 이거 정말 억울했거든요. 드디어 바뀌네요. 네, 아주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3월 1일부터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차량 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이라는 걸 도입하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네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기존처럼 연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감가상각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차량을 사용한 개월수에 맞춰서 정확하게 보상액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아, 개월수로? 네. 그러니까 12월에 차를 샀다면 다음에 1월에 사고가 나도 딱 1개월치 감가상각만 적용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당연한 변경인데 이제야 되네요. 연말에 신차 구매 계획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숨겨진 규칙이 할증률에 있더라고요. 사실 저만 해도 자동차 보험 갱신할 때 무사고 할인 얼마나 받나, 그래서 총 보험료가 얼마인가 딱 여기까지만 봤거든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보험사들이 파놓은 착시 효과 같은 겁니다. 자료를 보면 보험사별로 무사고 할인율은 30% 초반대로 거의 비슷해요. 가입을 유도할 땐 다들 비슷하게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하지만 진짜 얼굴은 사고가 났을 때 드러납니다. 사고 한 건당 보험료가 얼마나 뛰어오르는지를 나타내는 할증률은 보험사마다 격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조사 결과를 보면 메리츠 화재가 가장 높았고 삼성 화재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아찔한데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20년 무사고 운전자였다가 가벼운 접촉사고 한 번 냈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막 운전 시작한 사람보다 할증 폭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건가요? 보험사마다 그렇게 기준이 다른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숨겨진 비용의 무서움이죠. 그래서 청취자님께서는 보험료 비교 사이트에서 첫 해 보험료만 보고 결정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상담원에게 직접 사고 1건당 할증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라고 꼭 질문하셔야 해요. 내 운전 습관이나 사고 이력을 고려해서 나한테 맞는 벌칙 구조를 가진 보험사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마지막 숨겨진 규칙은 우리 모두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더라고요. 자동차 사고 시 한방병원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60%에 달한다는 통계. 이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문제는 결국 과잉 진료 논란으로 이어지고요. 그 부담은 고스란히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은? 네, 불필요한 진료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 보험사는 손해를 메우기 위해서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결국 삼성화재 같은 대형 보험사들이 일부 한방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기 시작했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경미한 사고에도 무조건 한방병원에 가서 치료받던 그런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걸까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부도 첩약, 그러니까 한약을 지을 때 건강보험처럼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아주 가벼운 부상 환자에게는 앞으로 치료에 쓰라고 미리 주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경미한 사고 시 한방병원 치료에 대한 보험 처리 기준이 훨씬 더 까다로워질 거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험의 세계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많았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이런 규칙을 만들고 바꾸는데 이제는 AI, 인공지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AI가 우리를 위협하는 무서운 도구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자가 되기도 하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더라고요. 아, 정확한 표현입니다. 기술의 양면성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먼저 그 무서운 얼굴부터 볼까요? 최근에 기승을 부리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인데 AI로 자녀 목소리를 똑같이 복제해서 엄마, 나 납치됐어. 빨리 돈 보내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와, 범인들은 당황한 부모에게 전화를 끊을 틈도 주지 않고 막 송금을 요구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자녀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그렇죠. 이 사기의 핵심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AI가 만든 목소리는 상상 이상으로 정교해요. 제 지인 중 한 분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는데 평소 아들이 코를 훌쩍이는 버릇까지 똑같이 재현해서 정말 속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조언은 아주 단호하고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얼마나 다급하게 들리든 무조건 전화를 끊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취자님이 직접 알고 있는 번호로 자녀에게 다시 전화해서 안전을 확인하라는 거죠. 먼저 끊고 직접 확인한다. 이 두 가지 원칙만 기계처럼 지키시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AI가 우리를 위협하는가 하면 바로 그 AI가 주식시장의 질서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도 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귀가 번쩍 뜰 소식인데요. 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죠. 2월 3일부터 한국거래소가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거든요. 그동안 정보가 부족한 개인들은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게시판에서 특정 종목을 막 부추기는 글 올리는 소위 작전 세력의 표적이 되기 쉬웠잖아요. 맞아요. 이 종목 오른다더라 이런 글에 혹해서 들어갔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 그런 불공정 거래 행위를 AI가 훨씬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이 시스템은 과거의 모든 이상 거래 패턴을 학습한 AI가 24시간 내내 시장을 감시하는 거대한 감시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심스러운 종목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거죠.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작전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시장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침 관련 자료도 있었죠. 저는 노란 우산이 그냥 소상공인용 퇴직금 통장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리조트를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라니 이건 정말 의외였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숨겨진 혜택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노란우산 가입자들을 위해서 한화, 소노, 리송 같은 전국 10개 주요 리조트를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이건 노란우산 공제가 단순히 돈을 모으는 저축 상품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예요. 법률이나 세무상담 같은 경영 지원은 물론이고 이런 휴양 복지 혜택까지 제공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보험이나 공제 같은 금융상품의 역할 자체가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과거에는 일이 터졌을 때 돈으로 보상해주는 역할에 그쳤다면 이제는 가입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파트너가 되어가는 느낌이랄까요? GS25 편의점 경영주들을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 소식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교보생명의 자회사인 교보다섬케어가 GS25 편의점 가맹 경영주와 그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시작했죠. 네. 전문 의료진 상담부터 병원에 갈 때 차편이나 안내를 도와주는 동행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니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이게 바로 보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에는 아프거나 다쳤을 때 돈을 주는 소극적인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해주는 적극적인 파트너로 변모하고 있는 거죠. 왜 보험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한 걸까요? 는 아주 명확한 비즈니스 논리가 있습니다. 가입자가 아파서 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하도록 도와서 보험금 지급 자체를 줄이는 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즉, 가입자의 건강이 곧 보험사의 이익이 되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이런 맞춤형 서비스는 앞으로 더 확대될 거예요. 보험사가 청취자님의 건강 파트너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시장에 나타난 보이지 않는 신호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셨는데 정반대로 금과 은 ETF는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순자산 10조 원을 돌파했어요. 이 상반된 흐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두 자산의 엇갈린 움직임을 통해서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불안 심리의 실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급락은요, 이 자산이 미국의 금리 정책이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거시 경제 지표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위험 자산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내다파는 자산 중 하나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된 거죠. 그럼 비트코인의 시대는 이제 끝난 걸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은 크지만 디지털 자산 시장이 여전히 초기 성장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거든요. 장기적인 잠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반면에 금과 은 ETF로 돈이 몰리는 현상은 정반대의 심리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피신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렇다면 지금처럼 불안한 시기에는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보다는 금이나 은 같은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건 어느 쪽이 이긴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두 자산이 포트폴리오에서 하는 역할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현재 시장은 단기적인 불안감 때문에 안전 자산으로 피신하려는 움직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잠재력을 보고 위험 자산을 놓치려는 기대감이 동시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파헤쳐봤네요. 정리해보면 보험금 지급 기준은 필요성이라는 잣대로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고 네. 자동차 보험의 진짜 비용은 할인율이 아니라 할증률이 숨어 있으며 AI 같은 신기술은 우리를 위협하는 동시에 지켜주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는 것. 결국 이런 변화의 흐름을 아는 것이 곧 힘이 되는 시대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룬 모든 정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보이지 않는 규칙을 파악하는 힘이었습니다. 보험약관의 작은 글씨, 사고 시 할증률의 차이, AI가 만든 가짜 목소리의 허점, 그리고 시장의 불안 심리가 만들어내는 자금의 흐름까지 모두 표면 어래에 숨겨진 규칙들이었죠. 그렇다면 청취자님께서 앞으로 스스로에게 던져보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규칙은 과연 무엇일까?